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보아야 될 그 글자가 이자입니다. 이자. 우리가 보통 동이족이라고 할 때 이자입니다. 자, 이 이자를 지금 사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번 오랑캐이, 2번 동방의 종족이, 3번 상하다, 4번 죽이다, 멸하다, 5번 평평하다, 6번 온화하다. 자, 여러분 이 풀이 중에 오랑캐라는 말과 온화하다, 평평하다 이런 말도 조금 정서가 안 맞죠. 뭐 오랑캐, 죽이다, 멸하다, 상하다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어떤 맞는 계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방의 종족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고, 뭔가 이렇게 저 글자와 관련해서는 뭔가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이자인데, 지금까지 그 중국의 자전에는 이것을 오랑캐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책에만, 우리나라 한자 학습서에만 1번 오랑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두는 한 우리 이 한자를 배우는 아이들이 계속 이 글자는 오랑캐로 이해를 할 것인데, 역사적으로 이 글자는 바로 우리 한민족을 말해요. 우리 할아버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김삿갓이 장원급제를 했지만 삿갓을 쓰고 세상을 주례하면서 하늘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자기의 할아버지를 욕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1세기 버젓이 이미 다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오랑캐라고 가르친다면 이건 정말 조상을 욕보이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네이버든지 그 포탈에서 한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하면은 매번 첫 번째 1번 오랑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 글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태양이 또는 뿌리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를 그대로, 이 글자를 나누면은 큰 대자와 활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대자는 사실 여러분 크다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크다라는 개념을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던 상태에서 뭔가 크다라는 걸 나타내야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이것보다 이게 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것이 커요. 그런데 이 자체만 놓고는 이게 크다 작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 크다라는 말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하늘을 전제하고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크다라 큰 대자는 하늘만큼 크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자에다 점을 하나 찍어서 요것이 클 테, 똑같이 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저 때의 크다라는 뜻은 태양의 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활궁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죠. 홍자에서 활궁자는 뒤에 있는 것이 관계없이 활궁자만으로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라고 하는 저 이자는 태양이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뿌리, 그러면 왜 이 글자를 뿌리라고 했느냐? 자, 중국 사람이 써놓은 후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후한서라는 책에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이 자는 저다, 저야. 이자, 저야. 이자, 저야. 이 저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라고 하는 주체는 뿌리다, 뿌리.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가 뭐길래 그걸 뿌리라고 하죠?
이 세상의 뿌리라는 말은, 이 세상의 뿌리는 하늘에 있는 해를 말합니다. 해. 그래서 이 자는 우리가 지금 우리 결의를 일컬을 때 동이라고 할 때 이 자인데, 이 글자는 뿌리 또는 태양이로 바꿔야 된다. 우리 한자 학습에서는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뭔가 한자와 관련된 책을 저술하거나 또는 자전류를 편찬하는 출판사 이런 데들이 한번 뭔가 의논을 통해서 이 글자의 이런 1번 오랑캐이, 이것은 우리가 뭔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뿌리라고 하든지 뭔가 우리의 한 번쯤 뭔가 저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이자와 관련해서 대만의 역사학자 고사변이라는 역사책을 쓴 부산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하동서설. 이하동서설은 저희 무슨 뜻이냐면, 동양의 역사는 이족과 하족의 역사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역사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동양의 역사는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족, 하나는 하족. 이족, 하족. 이하 동서설. 자, 중국 사람이지만 이를 먼저 썼어요. 자, 먼저 쓴 건 매우 중요하죠. 왜 이 사람들은 이를 먼저 썼을까요? 중국 사람이면 하를 먼저 썼을 텐데, 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족이라는 사람들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를 항상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이하 동서설은 이런 뜻입니다. 동이는 우리 민족을 말해요. 한민족의 그 혈통, 우리 종족을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라고. 근데 이쪽은 이라는 종족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중국의 동평원구에 살았다. 동평원구라는 건 어디냐면 산동성 곡부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아마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태산 이 동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에요. 말하자면 농경이 일찍 시작한, 농사가 짓기에 유리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문화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화하족은, 이 하족은 또 화하라고 해요. 화하족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서쪽 고지대에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 이거 대만 사람의 연구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화족은 서고지계, 서쪽에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 그 높은 지역은 낙양을 중심으로 한 곳이다. 낙양.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산림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력 성장이 유리하다. 말하자면 힘을 기르기에 유리하다. 자, 두 종족의 뭔가 특성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 동이족은 비교적 평평한 동쪽의 평야지대에 살아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곡부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살아서 문화와 경제 발전이 유리하고, 서쪽은 고산지대잖아요. 낙양을 중심으로 한 고산지대의 화하족은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력이 발전했다. 자, 뭐 이 두 종족의 특징을 이 부산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딱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동양의 역사는 이족의 역사 아니면 하족의 역사다. 그런데 그 두 종족 중에 동이족은 동쪽 곡부를 중심으로 한 평야지대, 이쪽에서 살아서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고, 화하족은 낙양 중심의 저쪽 서쪽 고산지대에 살아서 무력, 이 사람들 싸우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아주 특징 지어서 설명을 했어요. 저기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그겁니다. 동양의 역사는 이족의 역사가 아니면 하족의 역사다. 우리 역사가 아니면 중국 사람, 진화 사람의 역사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사를 다시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틀을
이 사람의 이제 이 이하 동서설로 뭐 하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동양의 역사에는 숨겨진 참 큰 비밀을 안고 있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마 동양사를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주제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개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동이라고 하는 용어, 또 하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 고대에 동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당연히 이게 종족의 이름이기 때문에 동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화족은 고조선이든 부여든 고구려 초기까지 이 사람들은 이쪽 우리 혈통의 나라를 부를 때 항상 동이라고 불러요. 그 나라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냥 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책을 쓰면서도 무슨 한서 동이전, 후한서 동이전 해가지고 반드시 동이전이라는 항목으로 우리 역사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고대사를 찾을 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동이라는 말은 이 정체를 우리가 밝혀야 하는,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 사람들은 퉁쳐가지고 그냥 동이라고 자꾸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자, 동이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에 명확하게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동이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은 우리 한민족이 중국 사람들을 대할 때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부를 때 쓰는 상투적인 용어가 중국이에요. 지금까지 그 동양사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도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저 중국을 전부 그냥 중국이라고 불러요, 중국. 그러니까 훈민정음 그 회례본에도 그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종대왕의 나라일 때 저쪽 그 북방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있다면 명나라가 있겠죠. 명청, 요금, 원명청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거기 중국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이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우리가 고대사를 바르게 알아갈 때에 반드시 정의가 새로 필요한 두 개의 키워드가 동이와 중국이다. 이것을 분별해내지 않고는 우리 고대사를 바르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아까 이하 동서설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보통 이렇게 세 개의 그 뭔가 이하를 분리하는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만이활하.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상서요전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요임금 때. 서경 요임금 때의 기록 중에 만이활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족을 야만족으로 보는 거예요. 만이. 야만족인 이족이 이 활자는 시끄럽게 한다, 소란하게 한다. 그런 활자예요. 이게 하족을 시끄럽게 한다. 하족에게 시끄럽게 한다. 이 야만인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자를 알면 저것은 누군가 꾸며낸 기록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라고 하는 글자는 요임금 다음 순임금, 순임금 다음 우임금의 한 나라, 우임금이 등장을 해야 비로소 세워지는 나라가 한 나라예요.
따라서 요임금 때는, 이 요임금 때는 하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하라고 하는 글자는 이 후대에 우임금 때 등장을 해요. 글자 자체가. 따라서 요전에는 이 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는 만들어지는 시기와 단계가 있습니다. 저 한자를, 옛 글자를 보면 이미 이 글자, 이런 글자들이 합해져서 저 하라는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글자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글귀는 요임금 때는 있지도 않은 하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이런 글귀를 만들었다. 그래서 서경 요전에 있는 만이화라는 누군가가 꾸며놓은 이야기다. 후대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또 의미심장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진시황의 6대조, 진시황의 선대 중에 목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집안에 이제 사당에 종이 하나가 매달려 있는데 그 종 이름을 이제 조화정이라고 해요. 조화종.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혁사만하. 이 혁자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해라. 혁사만하. 무엇으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여기는 만이, 그런데 여기는 만하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하나라를 야만이라고 불렀다. 뭔가 지금 경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우리 이족을 야만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하족을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진나라 목궁이. 자, 그래서 동양사가 바로 잡히려면 진시황의 역사가 다시 들춰져야 됩니다. 진시황의 선대, 목궁이라는 사람의 그 사당에 있는 종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근데 그 글귀가 뭐냐면 저 하족으로 하여금, 저 야만인 같은 놈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해라. 이게 그 집안의 종지라고 하면 여러분 진시황의 선대의 정체가 뭐죠?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과 관련해서 분석행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왜 책은 불태워졌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태워졌는지 이런 거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삼국사기 뒷부분에 신라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글귀가 있습니다. 신라를 설명하면서 김부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지망인이다. 이게 신라 사람들은 저 진나라가 망하고 거기서 내려온 유민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학자들은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 하죠. 빼죠. 그런데 어쨌든 이 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 상서요전에 나와 있는 요 글귀는 누군가 꾸며낸 것이다. 누가 꾸몄을까요? 서경을 누군가가 손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임금 때는 있지도 않은 하를 넣어가지고 이런 글귀를 만들었다. 그런데 진나라 목공 때에 뭔가 지금 앞에서 말한 만이화라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인 견해가 등장을 한다. 이것은 청동기 종에 새겨져 있어요. 그 문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나라 양웅이라는 사람은 한나라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그 지식인의 그 글귀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종이활하. 종이가 뭡니까? 종이가. 이 종자가. 우리 종갓집을 생각하면 돼요. 종갓집.
말하자면 형제가 있다면 제일 맞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이족이 동양의 종갓집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종갓집과 같은 이족이 우리의 하족을 불편하게 한다. 하족의 변방을 시끄럽게 한다. 한나라 양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런 글귀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저 사람들의 저런 글귀로 표현한 저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읽어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하와 관련해서는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고, 이런 글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모종의 동양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뭔가 비밀이 있다. 그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찾아지겠죠. 자, 이 이자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피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피해야 될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의제의라는 말을 쓰죠. 이족을 들어서 이족을 제압한다. 우리로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불쾌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아주 그냥 마치 무슨 고사성어나 되는 것처럼 편하게 써요.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라고 하는 요 글자, 이 글자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글자들을 쓰면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뭐 쓸 수도 있고 썼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선조들을 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존왕양이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저것은 그 화하족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민족을 낮춰 부르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그대로 따라줘야 되죠? 누군가 우리를 욕하면 뭔가 우리가 분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른다는 의미로 지금도 편하게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적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논어 3장 8일편에 이적지 유군이라도 불려 제하지 망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적지 유군이라도 동이와 이 적, 북쪽에 있는 동쪽에 오랑캐 북쪽에 오랑캐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오랑캐의 종족에서 아무리 훌륭한 군자가 나와도 이 화하족 중국인의 망한 나라의 백성만 또 못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논어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가죠.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삿갓이 몰랐으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욕했겠죠. 그래도 자기 할아버지를 욕한 그것 때문에 김삿갓은 평생 하늘을 못 보고 갓으로 하늘을 가리고 낭인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분개해야 됩니다. 다신 써서 안 되고 못 쓰게 해야 되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철자. 이게 세 철자입니다. 이런 철자가 있는데 이 글자 위에 또 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철자를 같이 써요. 무슨 뜻이겠어요? 철이라는 것은 이 이자는 쇠는 쇠인데 이족의 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철기 문화를 처음 만든 철기 문화의 주인공이 우리 이족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해서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철자만 가지고도 동양 철기 문화의 주인공은 한민족이다. 물론 이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뭔가 동양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과 관련해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밝혀야 될 것들이 아직도 숨겨져 있다. 우리가 한자를 배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된다. 자, 궁자를 가지고, 활궁자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홍익의 홍자, 그 다음에 동의의 이자, 이 두 가지 글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글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추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더 내용을 보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